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피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세훈 약사입니다. 피임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피임약을 드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미국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한 시즌 4까지 보고 포기를 하고 안 봤던 드라마긴 하지만 상당히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급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이지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듀켓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환자예요. 둘이 처음부터 연인 사이였던 건 아니고, 이 듀켓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의사와 환자로서 만난 다음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듀켓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심장 이식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듀켓이 병실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의 죽음을 알게 된 이지는 그의 곁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혈전에 취약했어. 혈전이 그의 수술 부위에서 생성이 돼서 그의 뇌까지 이동을 했을 거고, 이렇게 되기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혈관을 돌아다니던 혈전이 중요한 혈관을 막음으로써 손써볼 시간도 없이 죽은 거죠. 바로 이 혈전,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혈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피임약이 어째서 혈전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003년에 의학학술지 렛싯에 발표된 그런 문헌입니다. 피임약을 먹으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그런 문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17,032명, 꽤 대규모 연구죠. 많은 여성들 중에 889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한 겁니다. 피임약이 혈전 생성과 관련이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흡연자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혀 피우지 않았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 내지 14개 피, 그러니까 14개 피 이하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출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2배 더 높았고요. 그리고 15개 피 이상 피우는, 좀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5.8배 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허혈성 심질환도 양상이 비슷했는데요. 14개 피 이하는 2.1배 더 높았고요. 15개 피 이상 피우는 사람들은 4.8배 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벽을 뚫고 혈액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흘러야 되는 혈액이 어딘가에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옆으로 비집고 나온 게 바로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물론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을 펌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기지만, 이 심장 자체도 혈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에 마찬가지로 뭔가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허혈성 심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혈전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각종 암의 발생률도 높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암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14개 피 이하로 피운 사람들도 발생률이 20배 높았고요. 그리고 15개 피 이상 피운 사람들은 38배 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 이 혈전증을 강조하는 이유는, 암 같은 경우에 발견이 늦으면 손을 쓸 수 없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암 때문에 급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혈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어디 딱 막잖아요. 물론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손 빨리 쓰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보시면 금기 항목들이 있어요. 35세 이상의 흡연하는 여성은 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흡연을 중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4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혈전 발생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걸 주의하라, 이런 문구까지 들어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약국에서 일할 때는 이런 피임약을 구매하시러 오시는 여성분들에게 다른 거 안 여쭤봅니다. 무조건 이것만 여쭤봐요. 흡연하십니까? 흡연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와중에 흡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죠. 혈전이 생성이 될 수 있고 이 혈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듣고 피임약을 사가지 않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실제 본인이 느끼는 게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1부터 14 그리고 15개피 이상 이렇게 비교를 드렸잖아요. 자, 1부터 14개피에는 간접 흡연도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흡연자가 많거나 혹은 흡연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2위가 심장질환이고요. 4위에 뇌혈관 질환이 있어요. 사망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환들이 확률과 관계된 명언이 하나 있죠.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그게 나한테 발생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자, 젊은 나이에 이런 통계에 기여하지 않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피임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로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